자폐 스펙트럼을 조기 발견하고 애착 형성한다고 해서 정상 발달로 가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직접 하는 조기 개입 방법의 주요 4가지를 앞으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의 발달 문제가 의심되거나 조기 개입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착 형성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애착 형성이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아이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와 저는 서로 신뢰 속에 애정 넘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애정 넘치는 애착은 되물림 된다고 합니다. 저의 부모님과 제가 과거에 애착 형성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애정 넘치는 관계는 아니라서 저의 감정에내는 그 영역의 발달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으로 자꾸 의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부모님들이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할 다큐를 통해서 애착 형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큐의 주요 내용만 정리했고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부모 시점에서 추가 해석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후 36개월 동안 감정의 뇌가 일생 중에 가장 빠르게 발달하며 그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감정의 뇌가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감정적인 충격을 못 느끼는 아이가 된다.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생후 36개월까지 아이와 부모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되는 데 필요한 두뇌 체계와 호르몬을 결정한다. 실제로 아이의 신체 기능과 뇌 성장 방식을 바꾼다.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생후 36개월까지의 뇌 발달이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감각 처리 문제로 항상 스트레스와 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자폐 성향으로 감정 교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뇌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자폐 성향과 이상 행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풍부하고 긍정적인 애정 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의식적이고 다양한 시도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착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유아들은 놀라는 상황에서 그 놀라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양육자를 쳐다보거나 다가서서 양육자의 위로를 받아 정서 조절을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정서 조절력이 취약하고 옆에 있는 양육자를 좋은 정서로 되돌리기 위한 대행자로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 아이의 경우 불안정 애착 상태에서 생후 24개월부터 어린이집을 갔는데 정서 불안이 생겨 갑작스런 짜증이 많아지고 분노 발작을 하면 30분 이상 울었고 통제도 위로도 안 되고 집에서 물병만 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착 형성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개월 만에 어린이집을 퇴소했고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고 아이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최대한 막으면서 올바른 애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후 34개월 시점에 제 아이 브이로그를 보면 여전히 불안, 분노,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조절이 어렵지만 웬만하면 10분 내로 달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의 위로에 달래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편하게 해주면 부모를 믿고 그게 잘 되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된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와의 관계는 세상을 향하는 첫걸음이다. 특히 생후 36개월 이전까지는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자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두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불안 장애가 동반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상동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부모 곁에서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감각 처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후에 애착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부모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아이가 부모에게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사회적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두뇌가 3분의 1만 발달되어 있다. 가닥가닥 떨어져 있는 2천억 개의 뇌세포가 다양한 자극에 의해 서로 연결되면서 나머지가 완성된다. 태어난 후 36개월 동안 필요한 뇌의 회로나 신경을 잘 살려서 발전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낸다.
생후 36개월까지 성인의 뇌의 80%까지 성장한다. 이때 가장 먼저 열리는 뇌가 감정을 감지하는 정서의 뇌이다.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 간의 신뢰감이라든지 모든 기본적인 감성이 그 시기에 다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경우 오히려 뇌가 빠르게 성장하고 뇌신경이 과하게 네트워크화되어 불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며 세상이 주는 자극에 대해서 강렬하게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신경이 과잉 폭주해서 뇌가 균형을 잃는 것이죠. 안정감이 없고 주의 집중을 못하고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만 6세까지 최대한 안정감 있는 애착 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 7세 이후에 두뇌가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의 해마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훨씬 크다. 뇌의 해마가 크면 스트레스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좋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갖추는 경향이 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도 더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면 아이의 스트레스를 낮춰서 아이를 보호하고 그것은 해마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트레스 유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지속해서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조기 발견 후에 치료센터 스케줄을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는 부모와 애착 형성을 만드는 시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와 애착 형성이 불안장애의 치료 효과가 가장 크고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우선 외부에서도 부모가 위로해주면 달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센터에서도 아이를 달래면서 치료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애착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치료센터에 가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치료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고 아이를 달래다가 끝납니다.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센터 선생님들도 힘들어합니다. 몇 달 걸려서 적응시키더라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유아기에 형성된 자제력이 아이의 일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후 24개월 동안 아이의 이마엽에서는 중요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마엽은 격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 부위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 발달한다.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의 질이 자제력을 많이 변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가 학습을 통해 인지 능력을 높이려면 먼저 불필요한 자극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자기조절부터 안 되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충동적인 아이의 성향에서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아이의 성향으로 변하는 과정에는 부모와 애착 형성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3살의 행복한 기억은 부모와의 애착에서 형성된다. 만약 당신이 아이가 태어난 후 1000일 동안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아이가 앞으로 가야 할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들이 그 기간에 아이에게 집중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야 한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을 조기 발견하고 애착 형성한다고 해서 정상 발달로 가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 부모와 애착 형성이 항상 밑거름되어 안정된 정서 속에서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기가 지나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했다면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큐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사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애착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증상이 부모와 감정 교류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 불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 혼자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살림까지 해야 하고 아빠는 종일 근무하고 집에 와서 애정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매일 애착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현실 육아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이제 곧 생후 36개월이 다 되어가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 자신을 바꾸고 아이를 대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격려해주고 싶네요. 생후 36개월 이후에도 뇌에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애착 관계를 유지해서 안정적인 경험을 계속 느낄 수 있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마라톤이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걷고, 쉬고, 뛰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애착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